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새로운 강자, 토트넘 하스퍼스. 그들의 뛰어난 경기력은 영국 축구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블랙홀처럼 모든 관심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에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독의 탁월한 선택, 다른 하나는 선수 손흥민의 엄청난 업적입니다. 토트넘의 셀틱 구단주는 감독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고민 중이었고, 이 고민을 나와의 점심 식사 중에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두 가지 감독 후보를 제안했는데, 하나는 현재 뉴캐슬의 감독인 에디터 우고, 다른 하나는 토트넘의 감독으로 부임한 엔젤 포스테코글루였습니다. 리그 4라운드까지 토트넘은 영국 축구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경기력은 맨시티와 아스널과 견줄 만한 수준으로 상승하며 영국 외의 유럽 국가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리 케인의 부재에 따른 것입니다. 몇몇 유명한 축구 전문가들은 케인이 토트넘에서 떠나면서 선수들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가 토트넘의 경기력을 억제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선수인 손흥민 역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3라운드까지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서지 않았을 때는 그의 가치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으나 리그 4라운드에서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영국 현지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포스테코글루가 케인 대신 손흥민을 원톱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여러 가지 정황과 포스테코글루의 인터뷰를 종합해 얻어진 것으로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선택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풋볼 매거진은 그 진실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대한민국과 웨일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케인의 부재가 토트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며 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이 스포츠 전문 매체 미국판 디 애슬레틱에도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토트넘 하스퍼스는 현재 축구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리 케인이라는 주력 원톱 공격수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4연승을 찍고 있으며 국내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배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성공은 그들의 독특한 전술과 전략에 기인합니다. 이 매체는 이 현상을 다르게 풀어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은 홀랜드에 영입 전까지 주력 원톱 공격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르디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격 전술을 도입하여 베르나르도 실바, 균도원 대부, 라위노와 같은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과 어시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팀의 득점력을 다변화시켰습니다. 아스널도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사카웨데이, 고로 등등 다양한 선수들의 득점 분산을 통해 리그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이 과거의 성공적인 전술을 토트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득점원을 분산시키는 전략은 토트넘의 경기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리가 1골, 메디슨이 2골, 로메로가 2골을 기록하며 손흥민도 3골을 터뜨리면서 득점이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팀들이 누구를 막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사를 접한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일정한 근거가 있는 주장이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포스테코글루가 아스널이나 맨체스터 시티와는 다르게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전방에서의 파괴력은 아스널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토트넘의 현재 성과는 단순히 득점 분산에 머물지 않고 손흥민의 역할과 능력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케인 없이도 축구계를 놀라게 하며 이 분석은 국내 축구 팬들로부터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이 모험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축구의 민중 선구자 딘 존슨이 언론을 휩쓸며 한 가지 사실을 명쾌하게 밝혔습니다. 케인 없이도 토트넘이 한 시즌을 훌륭히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체자로 히살리송을 생각해봤지만 이번 시즌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리그 3라운드까지 히살리송의 원톱 역할은 이전의 기대에 부응하며 토트넘을 견고하게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는 리그 4라운드에서 감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고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번호 9 자리는 이제 손흥민의 것이라고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의문을 품는 축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느닷없이 번호 9 자리에 오르며 놀라운 업적을 이룬다는 영국 축구계의 반응이 손흥민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지난 시즌 손흥민이 페널티킥 없이 득점왕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이 손흥민을 올해의 팀에 뽑지 않은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는 영국 축구계가 손흥민을 너무나도 평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케인의 부재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손흥민을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는 토트넘의 감독 자리에 앉기 전부터 손흥민을 주목하고 원톱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전술과 원칙은 명확합니다. 빠르고 적극적인 선수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케인은 뛰어난 공격수이지만 그의 빠른 스타일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과 어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포스테코글루가 케인 대신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었다는 결정은 그의 축구 철학과 전략의 결과입니다. 그는 손흥민을 믿고 있으며 이런 결정을 통해 토트넘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독 생활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현 감독 포스테코글루의 결정은 그가 어떤 전략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일까요? 그는 케인의 이적을 막지 않았으며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은 그의 뛰어난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토트넘의 현재 선수 구성으로 입증하고자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케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자신있게 주장하며 케인의 이적 이후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케인이 그의 축구 전략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많은 팬들의 머릿속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국 축구계는 포스테코글루가 케인이 아닌 손흥민을 토트넘의 원톱으로 선정한 논조의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케인이 필요 없다고 밝히고 대체자를 뽑지 않았지만 영국 축구계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자존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벌리 경기에서 승리한 후에도 그의 결정을 논평합니다. 내가 이 세 사람을 주장단으로 뽑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경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케인의 이기적인 플레이가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나 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손흥민은 케인보다 더 빠르며 이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골 결정력에서도 케인을 앞선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감안할 때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는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은 매디슨과 같은 선수들로부터도 나옵니다. 그들은 케인이 없어도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들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손흥민은 벌리 경기에서 그의 능력을 뼛속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케인과는 다른 유형의 공격수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의 역할과 능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그의 업적을 또 다시 감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팬들은 놀라운 결과를 예상하며 이를 통해 이번 시즌의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우리 모두를 감싸며 맨시티의 과르디올라와의 대결이 이 시즌 우승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